안녕하세요. 하루 오디오 오늘의 편은 감동적인 글을 전파하는 부분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루 오디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이신 전문가와 실제 약사분을 모시고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입니다. 과연 당뇨병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년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약 158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Diabetes Fact Sheet in Korea에 따르면 2020년 3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으로 2010년 당뇨병 환자가 320만 명을 감안하였을 때 10년 새에 2배 성장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당뇨병 환자 중 65세 이상은 39.2%로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 51.2%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 진료비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약 1조 8천억 원에서 2020년 약 2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증가 수치이죠. 당뇨병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질병 부담에서 도동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당뇨병이 위험한 부분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화의 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뇨병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10명 중 1명, 9.7%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이군요. 당뇨병의 경우 질환이므로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식이 조절은 식사 후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흡수가 빠른 과일, 설탕, 꿀, 청량음료 등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 좋지 않은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잡곡, 현미, 채소 등은 당질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여 혈당을 서서히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데 혈당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구아바잎 추출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밀식이섬유, 구아검, 바나바잎 추출물,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귀리식이섬유 등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능성 원료들인데요. 이 중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분인 코로솔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솔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GLT4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타입 4 포도당 수송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혈중당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나바잎은 고지혈증 환자와 같이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은 높이고 동맥경화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체중 감소 효능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지방세포 분해와 지방산합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코로솔산 성분이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가 꼭 끊어야 할 음식 3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음식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 안 먹기에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중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로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떡, 면 등 고탄수화물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GI 지수가 70 이상이며 심지어 빵은 90 이상입니다. GI 지수는 당지수로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이 얼마나 빨리 당을 올리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당지수가 55 이하인 경우 당지수가 낮은 식품, 70 이상인 경우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며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인슐린은 과다 분비가 되면서 높게 유지가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인슐린 저항성은 점차 악화되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섭취를 끊어야 합니다. 흰쌀밥도 GI 지수가 90 이상으로 가공을 많이 해서 순수 탄수화물만 남아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현미와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있는 곡식은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어서 너무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세포가 몸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도 부족해져서 위험한 케톤 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설탕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I 지수가 높아 섭취 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믹스커피, 음료수, 디저트 등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말고 블랙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살 빼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섭취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의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해마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이온 음료 말고 정 안 된다면 제로 음료나 탄산수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는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이 풍부합니다. 당뇨 환자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 위험한 혈관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러한 튀긴 음식들이 혈관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튀기면 GI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혈당과 포도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도 생기는데 신경계 독성이 있고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튀긴 음식보다는 찜요리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쌀밥에 음료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네요. 특히나 한국인들 치킨, 피자, 콜라 항상 배달시켜 먹는 음식들 아닌가요? 너무 슬픕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양념치킨에 밥에 콜라를 마셨는데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모두 먹은 셈이네요. 아.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혹시 당뇨병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하여 약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당뇨병 약을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당뇨병은 완치가 쉽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혈당을 무한정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혈당 쇼크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고 정상 수치로 줄이려면 반드시 약이 필요하며 췌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조절이 잘 되면 약을 자주 먹지 않아도 오랫동안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겁을 먹고 약을 먹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더욱 강한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꼭 약과 함께 운동, 식단 조절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뇨병 전문으로 하는 약만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성과가 잘 나오고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스마트워치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서 조만간 피를 내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당뇨병이 맞나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소변에서 당이 있으면 당뇨가 아닐 수도 당뇨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야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어도 신장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고강도 운동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나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운동은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이 중요합니다. 고강도의 운동을 장기간 하는 경우 근육 내 글리코겐을 모두 소모해 혈중 포도당이 증가되어 혈당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근육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을 맞는 환자는 운동 중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 혈당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이네요. 꼭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뇨약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정보 여쭤보겠습니다. 메트포르민, 설포니루레아 설포뇨소제, DPP4 억제제, 글루코시데이스 억제제, SGLT2 저해제 5가지 이 약품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섭취 방법이나 섭취 후 기작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첫째, 메트포르민으로 대표적인 약으로는 다이아백스정과 메트포르민정이 있습니다. 경구약제 1차 단독요법에 사용됩니다. 간과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감수성 증가합니다. 당뇨병약이 가지는 저혈당,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약에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관 부작용, 구역, 구토, 메스꺼움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식사와 함께 복용하며 500mg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설포니루레아, 설포뇨 소재로 대표적인 약으로는 아마릴, 다오닐, 디아미크롱이 있습니다.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시켜 혈당 강화 효과가 큽니다.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약효도 감소하게 됩니다. 효과가 강해서 저혈당 부작용이 있고 인슐린은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사용하는 것을 돕는데 이게 강해지니까 살이 찌게 됩니다. 당뇨 환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 체중 증가로 인한 심혈관계 부작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2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 한 번 복용합니다. 보통은 아침 식전에 복용하는데 아침 식전에 복용하면 식후에 농도가 올라가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으면 식후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후라도 하루 한 번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DPP4 억제제로 대표적인 약으로는 슈가논, 제미글로, 트라젠타, 자누비아, 가브스, 테넬리아이 있습니다. 식사 후 당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유지시켜 인슐린 분비 촉진, 글루카곤 분비 감소를 시켜줍니다. 설포니루레아처럼 직접적으로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작용합니다. 그만큼 부작용도 적습니다. 저혈당, 체중 증가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고 1차 약제인 메트포르민과 복합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급성 췌장염, 췌장암이 있습니다. 췌장염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1일 1회 혹은 2회 복용합니다. 넷째, 글루코시데이스 억제제로 대표적인 약으로는 글루코바이, 베이슨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분해 요소 억제제입니다. 장에서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시켜줍니다. 소화, 흡수되지 않은 당은 고스란히 대장으로 들어가며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차며 삼투압 증가로 인한 설사, 묽은 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장애 부작용, 설사를 일으키는 원리로 변비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포도당 자체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 부작용이 없고 인슐린 자극도 없기 때문에 저혈당 부작용도 없습니다.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된 후에 먹으면 효과가 없어서 식전이나 식사와 같이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SGLT2 저해제로 대표적인 약으로는 포시가, 자디앙이 있습니다. 소듐 블루코오스 트랜스포터 즉 신장 세뇨관에 있는 단백질,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포도당은 모두 재흡수되어 소변으로 나오지 않지만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서 전부 재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혈액 속에 많은 당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약으로 당뇨는 혈액에 있는 당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위험한데 직접적으로 당을 빼주니까 아주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칼로리가 빠져나가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너무 마른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갈증이 생기고 요로 감염과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 속의 당분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방광염, 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배출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의 당에 의한 삼투압 증가로 소변량이 증가하여서 탈수 증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뇨제 복용 환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경우 생식기 진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 소변 보고 난 후 깨끗이 세척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어 심장 쪽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보통 1일 1회 아침에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 들려주신 약사님과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하는 하루 오디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